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숙명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두려울 게 없어 직진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는 곳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노년 시기를 후회하며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벌써 지금의 나이를 먹게 된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열심히 살아가느라 내 몸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현재의 삶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지나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노년이 오는 줄 알았더라면 젊은 날에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둘 것을 이라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살면서 삶의 연륜이 쌓여 있습니다. 연륜이란 본래 나무의 나이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무는 한 살 먹을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겨납니다. 나이 먹은 나무를 자른 단면에는 수많은 나이테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허리가 굵어져서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없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숙련된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연륜이 쌓인다라고 합니다.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생장 환경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말해줍니다. 연륜은 나이 든 사람만의 장점이자 특권입니다. 젊은 날 부모 모시랴, 가족 돌보랴, 정신없이 돈 버느라 애쓰다 보니 가장 중요한 나의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고 알고는 있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살아온 우리는 이제 오롯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수하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던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만 독립하는 것이 아닌 나이 든 어른들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독립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돈 다 주고 나니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20살이 넘으면 독립해서 각자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과 함께 살면 지옥을 경험한다 하십니다. 자식도 돈 있어야 자식 노릇하고 부모도 돈 있어야 부모 노릇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인간이기에 자식이든 지인이든 나와 생각이 같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재물은 절대 물려주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현명한 것입니다. 나의 노후 대비를 자식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식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남들과 같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식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주거나 나의 노년을 자녀의 교육과 맞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돈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말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가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엔 월 지출액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자녀 중심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0대 중반인 부부는 지금도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며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 남은 것은 이제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살기만 할 뿐이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일거리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아등바등 살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자식들에게 넘어가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주택연금을 알게 되었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이 집에서 매달 돈이 나와요. 우리에겐 참 든든한 백입니다. 부부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부가 노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라고 하십니다.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하여 소일거리로 블루베리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을 보면 집을 꽉 쥐고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유산으로 줍니다. 그러면 아들 나이가 70세입니다. 이를 흔히 노노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재산을 물려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아낀 의미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돈은 필요할 때 있어야지 이미 70세가 된 자녀도 그만큼의 재력은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늙는다는 건 짐이 아니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늙고 돈 없으면 자식에게 오히려 짐만 되는 것이죠. 부모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길게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녀들에게 나의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물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을 자기가 관리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경제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입니다. 흔히들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노년을 즐기며 살아야겠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는 우리의 인생 제2막의 생을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 72세 어르신은 숲 해설사입니다. 숲 해설사를 시작한 건 40년 해오던 일에서 은퇴 후 집에만 머물기 시작하면서 느낀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후 얼마간은 세상 편하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어르신은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숲 해설사란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자연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숲을 돌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은 어르신에게 큰 보람입니다. 숲 해설사로 일하는 동안 걷기를 즐기는 어르신은 건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숲을 돌며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어르신에게 큰 기쁨입니다. 또한 숲 해설사로 일하는 것으로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보수로 받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거의 봉사활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업인 숲 해설사로 활동하며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경제적 독립을 위해 경제 활동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보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필요 없는 비용만 줄여도 노후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출할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안 써도 될 돈을 썼구나 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요즘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는 절약이 중요합니다. 맞춰가며 사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건강을 위해서도 은퇴 후에 일은 꼭 해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하지 않으면 병이 들거나 빨리 늙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주간 활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은 등산하는 날, 화요일은 마트 가서 장 보는 날, 수요일은 봉사 가는 날, 목요일은 노래교실 가는 날처럼 자신의 활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서로 상대방의 일정을 공유해 보세요.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일정이 없는 시간에 서로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일정을 알고 있으면 안심도 되고 부지런히 사시는 부모님이 더 존경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두 번째는 건강 독립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내 몸을 내 의지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돈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에는 많은 분들이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우리는 건강 없이는 그 소중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다큐에서 본 어느 94세 어르신의 하루 일과입니다. 축구 때문에 건강한 건지 건강해서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94세 어르신은 나이 80세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서울 80축구단 단원입니다. 축구 경력이 무려 86년이나 되었다고 하십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축구 선수여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누운 채로 팔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아령을 들고 아령체조를 시작하십니다. 아령체조가 끝나면 온몸을 이리저리 돌리고 다리도 들었다 놨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르신만의 순서대로 20여 가지의 동작을 하셔야 끝이 납니다. 이런 식의 체조는 20년째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묵직한데 아령도 하고 체조를 하면 몸이 싹 풀려요. 몸이 가벼워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생활한 지 16년, 새끼 식사를 직접 챙겨 드십니다. 식사를 끝낸 어르신은 축구 회원들과 모여 축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자주 찾으시는 곳은 경로당입니다. 이곳에 오면 여러 사람 얼굴도 보고 신문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무엇보다 말벗이 있어서 자주 오신다고 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건강하게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건강은 예방관리가 치료보다 낫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체력이 바탕이 되는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장년층은 이미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이보다 젊게 살려면 근육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량은 40세 이후부터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50대에 약 1%씩 감소하고 80대에 이르면 총 근육량의 최대 60%를 잃는다고 합니다. 근육은 뼈나 관절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버티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뼈나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1kg당 2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소모하지 못한 지방과 탄수화물 같은 에너지원이 몸 안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혈관을 돌며 대사증후군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은 3.6배, 당뇨병은 3배, 고혈압은 2배까지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퇴행성 질환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제대로 걸으면 근력 운동과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에 부담이 가서 오랜 시간 걷기가 어렵다면 물속에서 걷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 스포츠는 지상에서 하는 운동보다 부력,
수압, 저항이 더 높아서 작은 움직임으로도 3에서 5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은 물속에서 부력으로 인해 체중의 35에서 90%가 감소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디스크 문제를 가진 노인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부담스러우신 어르신들께는 실내에서 의자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을 돌려보세요.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발끝을 세워 발목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깨와 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어깨보다 약간 아래로 팔을 쫙 펴고 노를 젓는 것처럼 양팔을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세 번째는 상체 운동입니다. 양손을 기도하듯 모아 위로 올렸다가 만세 자세로 주먹을 쥐고 팔꿈치가 허리에 닿을 때까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하체 운동입니다. 두 손으로 의자 뒤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또한 발 뒤꿈치를 뒤로 올리고 무릎을 90도로 굽혔다가 내리는 동작도 도전해 보세요. 이런 동작들을 양쪽으로 3에서 8회씩 반복해서 해보세요. 몸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동작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운동법 하나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씩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 운동 또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실내에서 의자를 활용한 운동을 하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가뿐해지셨다면 이제 바깥 구경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자꾸 처지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기차를 타고 경치 좋은 곳으로 기차 여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바다를 즐겨보기도 하고 나만을 위한 건강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 구경이라고 해서 꼭 먼 곳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바깥 구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마트를 가서 장을 보거나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산책을 하며 새소리도 듣고 경치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 구경을 나가시면 몸을 움직이니 기분도 좋아지고 매일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세 번째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 가족, 동료들이 내 생각과 같을까요? 아니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잘해주면서 마음 한편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가 나이 들면 당연히 돌봐주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나이든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찾아와 도와주겠지. 내가 어른이니까 손주들은 나를 존경과 예의를 지켜 소중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겠지. 국가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 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것들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마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지요. 어느 65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소 일거리로 동네 뜨개질방에 다니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좋아해 뜨개질방에 수강생으로 다녔지만 언젠가부터는 찾아오는 뜨개질 수강생을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엿한 뜨개질 강사입니다. 뜨개질을 가르치다 보니 새로 나온 모양도 배워야 하고 예쁜 샘플도 만들어 봐야 해서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곤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먼저 전화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전화하고 늘 머릿속에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하면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내 전화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많이 바쁜가 보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가끔은 지금 바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먼저 끊기도 하더군요. 그럴 땐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가 더 궁금하고 내가 더 답답해서 먼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할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전화하지 않으니 아이들이 전화를 해옵니다. 그럴 때 가끔은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 바쁘니까 시간 날 때 엄마가 전화할게 라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전화하고 싶을 때도 가끔은 있지만 정말 내 생활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을 때는 혹시라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든 자식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의 독립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도 좋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배우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만들기라든지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찍기라든지 무엇을 배우는데 꼭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처럼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정말 나에게 꼭 맞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화분 가리하는 방법,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비료 사용법, 병충해에 대한 대처법, 식물별 적절한 물 공급량과 물 주기를 유지하는 방법, 다양한 꽃 이름과 특징 알아보기, 식물의 번식 방법과 씨앗의 수확 방법 배우기, 꽃과 식물을 이용한 꽃꽂이 등 정말 배울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늘 웃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웃음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신가요? 웃으면 얼굴도 예뻐지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웃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웃어야 합니다. 노후가 될수록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보았던 웃음에 관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웃음으로도 말하고, 눈물로도 말합니다. 얼굴로도 말하고, 몸짓으로도 말합니다. 삶으로도 말하고, 죽음으로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련도 웃음 앞에서는 힘쓰지 못합니다. 웃음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참 멋있는 글 아닌가요? 이렇게 늘 배움에 힘쓰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하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말에도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독립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독립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 나 자신이 자식이나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면 나머지 인생 2막은 꽃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여유로운 그런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나들목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변화를 이루어 나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